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태국은 캄보디아의 항복만이 유일한 휴전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이만한 규모의 군사 분쟁이 발생하자 곧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이들한테 저질렀던 짓들이죠. 마치 과거 미국이 남미 여러 국가의 사건 사고에 개입했던 것을 따라하는 듯이 중국도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 국가들한테 간섭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겨왔는데요. 문제는 그 모든 행적이 상대 국가에게는 민폐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캄보디아는 중국의 무기를 사고 중국 범죄 조직의 은거지가 되며 중국의 군사기지까지 제공하면서 거의 중국의 괴뢰국 수준으로 굴러떨어졌는데요. 이들이 태국과 군사 분쟁에 휘말리자 캄보디아는 당연히 중국의 도움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캄보디아를 칼같이 손절했죠. 중국이 과거부터 캄보디아한테 군사적인 개입까지 했다는 정황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똥이 튀기 전에 서둘러 관계를 정리해버린 겁니다. 한편 태국한테는 수준 미달의 무기를 팔아먹었던 것이 이번 전쟁을 통해 속속 폭로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미친 악영향의 결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자 세간의 따가운 시선은 캄보디아를 넘어 중국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ตอนนี้หยุดไม่ได้แล้วครับให้คำมั่นสัญญากับกองทัพแล้วครับว่ากองทัพ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การแผนการที่ได้คิดการกันไว้ได้อย่างเต็มที่นะครับรัฐบาล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กรูปแบบจนกว่ากองทัพจะสิ้นสภาพใช่ไหมครับของกัมพูชากองทัพเขาครับไม่ใช่กองทัพเราครับกองทัพเราไม่มีวันสิ้นสภาพครับกองทัพเราไม่มีวันสิ้นสภาพครั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ของเรา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มีนั่งปฏิไม่มากรอบมอมปฏิไม่มากรอบลือดอกก็ไปอ้างยกพุยด่าทางทับเออ태국의 분노는 멈출 김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분쟁 당시와는 아예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번처럼 이번에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살벌한 틈바구니에 고개를 들이민 것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벨상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전쟁을 막았다는 업적을 갖고 싶어 하죠. 지난 여름에도 트럼프는 양측을 억지로 불러 모아다가 평화협정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그때는 둘 다 머뭇머뭇 협정서에 서명을 했죠. 하지만 그런 약속이 오래 갈 턱이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결국 먼저 평화협정을 휴지 조각처럼 내다버렸고 태국도 이젠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금 끼어들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기가 주도한 평화협정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니 자존심이 상한 점도 있었을 테죠. 그런데 이번에는 태국이 전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양국 정상과 통화한 뒤 저녁부터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내놨지만 태국은 이를 즉시 반박했습니다. 태국은 지금 멈춰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태국 측 대변인은 우리를 위협하는 캄보디아군이 완전히 항복하고 물러나야 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태국 해군은 캄보디아에 대한 본격적인 해상 봉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태국 왕립해군은 특별전대를 편성해 타이만과 캄보디아 해안을 봉쇄하고 해상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전의 목표는 캄보디아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적 함정을 격파하여 보급과 증원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함정들이 출동해 캄보디아 해군과 해안 목표물을 수색 경멸하고 있고 공군 전투기도 합동 작전에 투입되어 캄보디아의 해안 포대를 정밀 타격했다고 합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사실상 항복할 때까지 절대 휴전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해 공군까지 총동원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과의 모든 국경 통행을 차단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의 폭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모든 육로 국경을 봉쇄했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국제사회에 태국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세안까지 나서서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해보았지만 태국 정부는 아무 합의도 한 적 없고 전투 중에 휴전선언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들은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 감시단 파견을 제안하며 사태 진정을 도모했지만 이마저도 태국의 결연한 결심을 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태국은 어느 누구도 쉽게 말릴 수 없는 압도적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태국군이 연일 승전을 이어가며 캄보디아군을 압도하고 있고 전황은 태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궁지에 몰린 캄보디아는 국제 여론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피폭된 다리와 건물들의 영상을 공개하며 태국의 공격을 비난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교량과 주요 시설을 폭격했다며 피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민간인 피해를 호소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AI로 생성된 조악한 합성 영상과 사진 등 가짜 근거도 수도 없이 동원되고 있죠. 어떻게든 태국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국제적인 동정을 받아 태국의 공격을 멈추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들이 여기에 목숨 거는 이유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태국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인데요. 캄보디아의 이런 발버둥이 무색하게도 그동안 이들이 쌓은 너무나도 많은 업보는 침공을 당하는 국가가 일말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희한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여론전마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니 이들은 이제 정말로 태국이 멈춰주기만 싹싹 빌어야 하는데요. 캄보디아의 군사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국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뭘 믿고 시비를 걸었던 것인지도 의문스러울 정도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가 태국을 상대로 나름의 전과를 세우는 경우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태국이 점령했던 마을을 탈환하기도 하고 드론 등을 이용해서 장갑차 등 장비를 못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태국군의 전차가 파괴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캄보디아가 무슨 수로 전차를 잡았나 싶은데요. 알고 보니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VT-4 전차는 최전선에서 캄보디아군을 밀어내며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장비랄 것도 없는 캄보디아군은 전차로 밀고 들어오면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전차가 갑자기 굉음을 울리면서 폭발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전차의 포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덩그러니 남은 포탑에 달린 사통장치와 레이저 경보 시스템도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VT-4 전차는 차체의 포탑 본체만 달린 오뚜기나 눈사람 같은 몰골이 되어버렸는데요. 타고 있던 승무원 3명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후송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장비는 드론조차도 전차를 부서뜨릴 만한 화력이 못 되는 수준입니다. 원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개전 초기에 밀고 들어온 태국군한테 일찌감치 노획당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전차를 어떻게 해볼 만한 수단이 도무지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전차는 자폭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해당 VT-4 전차는 거의 200발 가까이를 연속으로 사격하면서 내구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신이 연속되는 폭압을 견뎌내지 못하고 금속 피로로 파열되면서 날아가 버렸던 겁니다. 포신이 어디 조금 부러진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파편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 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와 달리 태국군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1분 1초를 다투는 침공작전 중에 있다고 한들 부품 수명 주기도 체크하지 않고 전차와 같은 귀중한 장비를 전선에 내보낼 리 없습니다. 200발 연속 사격은 분명 가혹한 부담을 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텨내지 못하는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전차가 재장전 없이 한 번에 들고 다니는 탄약의 양이 40에서 50발 내외입니다. 탄창을 4번쯤 갈았다고 해서 총열을 뽑아서 교체해야 되는 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거대한 전차 포신도 고작 200발밖에 견디지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구소련의 T-80은 최대 500발, M1 에이브람스는 1500발, 한국의 K2 흑표는 1000발 이상을 버티는 포신 내구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중국제 VT-4는 공식적으로 500발의 포신 수명을 지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500발 중에서 200발가량, 절반도 채 쏘지 못하고 포신이 폭발해버렸습니다. 폭발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수명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보통은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를 이야기해야 맞는 일이지. 재료의 물리적 내구도 한계를 넘어서 모조리 폭발사산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란듯이 파편이 주변 센서는 물론이고 승무원한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상대편인 캄보디아에서도 낯빛이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 태국 전차가 터졌다고 했을 때에는
자국군이 드디어 태국한테도 한 방을 먹이는 군화에서 좋아했죠. 그런데 원인이 중국 무기의 가짜 스펙 때문이었다고 하니 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무기를 채용하고 있는 캄보디아 입장에서 도저히 비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돈도 없어서 태국에 비해 훨씬 허접하고 조악한 딱총이나 사서 쓰는 판국입니다. 이따위 무기가 자신만만하게 태국에 비싼 값 받고 팔아넘긴 수출 전용 전차보다도 나을 턱이 없습니다. 태국을 보고 비웃기에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중국산 소총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러니저러니 중국산 무기는 저가 시장에 파고들기만 했을 뿐 이렇게 막상 분쟁 상황이 되니 품질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구매국에 민폐만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독 비교되기 시작한 게 바로 한국 무기입니다. 태국에는 한국 전투기도 있고 한국 미사일도 있죠. 태국인들 사이에선 한국인들이 태국을 크게 응원하고 있을 뿐더러 구매한 무기들 역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한쪽에서는 중국 전차가 폭발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KGB 미사일이 놀라운 성능을 과시해서 더더욱 비교가 됐습니다. 이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전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길목에 있던 어떤 다리를 태국 공군이 공습으로 폭파하면서 전해진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그다지 큰 다리는 아니었지만 태국이 그걸 전투공병이 아니라 공습으로 파괴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떨어진 항공폭탄이 다리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약간 비껴 맞은 폭탄은 다리를 부수기는 했으나 절반 정도 너비를 남겨놓았습니다. 무기도 없어 여론전에 목숨 걸고 있는 캄보디아가 이 사건을 놓칠 리 없습니다. 이들은 태국이 제대로 공습도 못한다며 남아있는 절반 너비의 다리로 통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이 분노해서 이번에는 항공폭탄이 아니라 KGB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차 다리가 있는 곳으로 출격한 태국 전투기는 KGB를 투하해서 다리의 나머지 절반 부위를 정확하게 맞춰버렸습니다. 볼 것도 없이 다리는 완전히 끊어졌고요. 캄보디아는 입 다물고 태국 몰래 복구 작업이나 했으면 됐을 걸 괜히 또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가 요충지에 퇴각 경로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 무기의 매운맛이 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국에서는 판매 당시의 설명의 반만큼도 성능이 안 나오는 중국 무기 같은 거 더 이상 사지 말자는 여론이 우세해졌습니다. 한국은 전투기에 그냥 끼워 팔아준 미사일마저 반만 남은 좁은 다리를 정확하게 폭파하는 확실한 성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황 자체는 태국의 우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처럼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 결함과 한국산 정밀 무기의 맹활약이 극명히 대비되면서 이번 분쟁은 동남아 군비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선 태국은 이번 교전을 통해 자국군 현대화 전략을 재점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품질 논란이 일던 중국산 장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태국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 무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산 무기의 활약은 태국군의 인식에 큰 변화를 주고 있죠. 원래도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 무기 선호 추세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계기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 역시 노후 장비 교체와 추가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이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 추락은 곧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향후 동남아 군비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로 벌어진 무력 충돌은 한국과 중국의 희비를 갈랐고 이 지역 국가들의 선택에 분수령을 형성했습니다. 태국군이 완강한 진격 중 알게 된 예기치 못한 기술적 교훈, 그리고 한국 무기의 활약은 동남아 안보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hai slide teh nhớ tay pe còn phật luôn đấy.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서 캄보디아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충돌이 재개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양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난민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전으로 폐허가 된 국경지대에서는 이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태국군의 맹렬한 공세 앞에 캄보디아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태국군의 공세는 전방위로 진행 중입니다. 국경 분쟁의 원인이자 상징이었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서도 벌어진 교전 이후 태국군은 그동안 이곳에서 지뢰와 게릴라 공격으로 밥 먹듯이 도발해왔던 캄보디아군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사원 전체를 점령했다는 선언이 이어졌고 태국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한편 태국군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단지로 지목된 카지노와 호텔 지역도 집중 폭격했습니다. 공습 직후 해당 단지를 운영하며 국제범죄에 가담했던 일당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짐을 챙겨 도망치는 남성들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태국군은 공습 이후 범죄 조직 가담자들이 서둘러 탈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경찰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 인질처럼 붙잡혀 있던 피해자들 일부도 혼란을 틈타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 악명 높았던 사기 범죄 단지가 사실상 와해되는 양상입니다. 태국은 군사 공격에 더해 봉쇄 작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숨통까지 조여 결국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태국 정부는 라오스와 연결된 연료 수송로를 전격 차단했습니다. 그동안 태국을 거쳐 라오스로 넘어가던 기름이 사실상 캄보디아군에 흘러들어갔다는 첩보에 따른 조치입니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라오스 국민과 정부에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며 우회 수송을 차단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캄보디아군의 연료와 보급로를 틀어막아 전력을 마르게 하겠다는 의도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국경 지역 모든 물자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해상에서도 고립작전을 검토 중입니다. 바닷길까지 완벽하게 봉쇄하여 캄보디아를 완전히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태국 해군은 자국 선박이 캄보디아 연안의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 선적의 물자 운송은 예외로 두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부분 해상 봉쇄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육로든 바다든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물자는 철저히 틀어막아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상 봉쇄 작전은 시작됐고 이를 방해할 만한 캄보디아의 해안포 부대도 공격을 받아 모조리 파괴됐습니다. 캄보디아가 이걸 막을 방법은 이제 남아있지 않죠. 태국은 외부로 향하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동시에 내부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접경 지역에는 분쟁 초기부터 통제를 위한 계엄령이 내려졌고 전쟁 상황에 편승한 간첩이나 첩자가 없는지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전시에 국내 치안 교란 시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캄보디아 측과 연계된 혐의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국가 총력전을 치르는 분위기 속에서 내부의 스파이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국 내에 자택을 지니고 있는 캄보디아 경찰관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는 개전 이후 국경이 봉쇄되어 단순히 캄보디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태국에 남아 캄보디아군의 기밀 정보를 넘기려고 일부러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태국군은 그의 자택을 급습해 신변을 확보했고 4대나 되는 휴대전화를 압수했죠. 전선에서는 포성이 이어지지만 후방에서는 정보전과 심리전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이 국면을 뒤집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교전을 거듭하며 캄보디아군으로부터 노획한 장비를 분석해보니 다름 아닌 중국산 최신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태국군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무기를 캄보디아가 입수한 경로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마쿠에서 캄보디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돌려 언급한 것입니다. 태국군은 최근 북부 전선 고지대 전투에서 캄보디아군을 격퇴한 뒤 다량의 중국제 무기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82mm 65식 무반동 유탄 발사기와 각종 탄약, TF-89 대전차 로켓처럼 비교적 흔한 중국제 재래식 화기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전리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도 자국군에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형 5세대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GAM-102LR 여러 기를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 폴리디펜스사가 개발한 최첨단 유도무기로 미국의 제블린이나 한국의 현궁처럼 발사 후 라곤 능력을 갖춘 최신형입니다. 올해 초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됐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형 무기가 캄보디아 전장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자 태국군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처럼 최신식 중국제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배후에서 은밀히 지원해왔음을 증명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이 무기는 그동안 캄보디아군이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전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중국제 신형 무기들의 대거 등장은 중국 정부 차원의 은밀한 원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태국 측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러한 의혹 제기가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당사자인 중국이 서둘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태국 국경 충돌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고 조속한 휴전과 사태 진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촉구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캄보디아와 태국의 친밀한 이웃이자 친구로 지칭하면서 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동정을 표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끝내길 바라며 중국은 아세안과 말레이시아 등의 중재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지자면 완전히 밀리고 있는 캄보디아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지만 이러한 수사들이 공허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한마디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는 일반론을 되풀이한 것이지 태국을 직접 압박하거나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 지원 의사를 내비친 건 전혀 없었습니다. 태국이 노획한 중국제 무기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조차 없었고 당연히 캄보디아를 도울 것이라는 언급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분쟁에 연루된 중국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해명 대신 우린 평화를 원한다는 원칙론만 내세운 셈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개입설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곧바로 손절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틀 뒤 주태국 중국 대사관도 중국은 계속해서 양국 간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도 캄보디아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입장 발표가 나오자 태국 정부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태국 국방장관은 노획한 중국제 미사일과 관련해 현재 정보당국이 출처를 조사 중이며 중국 정부로부터 그 무기들을 돌려달라는 요청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리품은 국제규범상 우리 것이므로 원하면 우리가 써도 되고 파괴해도 된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렇다 할 항의를 못하고 몸을 사리는 사이 태국은 노획 무기를 맘대로 써도 아무 말 못할 것을 알고 캄보디아를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태국이 자기들 무기를 빼앗아서 자기들한테 쏘겠다는 것보다도 중국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딱 알맞은 타이밍에 성명을 냈던 것은 캄보디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가 미국과 중국의 태국을 말려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미 한 차례 휴전안이 무산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태국 총리한테 전화만 한 번 걸었을 뿐이었고 중국은 위에 논평만 내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그나마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인 나라는 이웃의 말레이시아인데 트럼프 말도 안 듣는 태국을 말레이시아가 막을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분간 캄보디아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태국의 봉쇄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죠. 태국의 봉쇄로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로서는 외부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최후의 우군으로 여겨온 중국마저 적극적인 지원을 거리는 조짐을 보이자 캄보디아 정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밀월 관계를 과시해온 중국이 이렇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캄보디아 입장에선 설당을 잃은 셈입니다. 이 전쟁을 두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캄보디아는 뭘 믿고 저러나 하고 말하는데요. 캄보디아는 진짜로 중국 하나 믿고 이랬던 겁니다. 냉혈한인 중국한테 있어서 캄보디아는 조금만 일이 꼬여도 칼같이 손절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현재 태국군은 공격을 계속하면서도 캄보디아가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절대 사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애누리 없는 봉쇄작전에 강경 일변도의 군사 압박까지 더해졌으니 캄보디아 경제와 민생은 급속도로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료와 생필품이 점점 동나기 시작하고 취약한 산업 기반은 마비되었으며 수십만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방어전마저 밀리고 있으니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급을 뚫어주지 않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태국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장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작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태국 지도부에서는 시간이 우리 편라는 자신감마저 엿보입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싸우다가 전장에서 지든 버티다가 봉쇄로 말라 죽든 지금 같은 국면이라면 머지않아 국가 몰락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등의 든든한 지원을 믿고 큰소리치던 캄보디아 정부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 끝에 미봉책이었던 휴전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믿었던 후견인들은 하나둘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제주제도 모르고 외교 감각이 마비된 이런 나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눈앞에 닥친 멸망의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캄보디아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คุณผู้ชมครับนี่คือวินาทีที่ทหารไทยของเรามีการเปิดฉากด้วยการยิงปืนใหญ่จากรถถังจำนวน9 นัด
ถล่มทหารกัมพูชาซึ่งเจ้าของคลิปเนี่ยเขายังได้โพสต์นะฮะข้อความระบุเอาไว้บอกว่ากดไป9 นัดมึงอยู่ได้อยู่ไปแล้วก็แสดงอาการคือดีใจสะใจที่ยิงออกไป9 นัด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ตั้งรับหลายครั้งเหมือนกันมาคราวนี้ทหารไทยของเราก็ต้องมีการปกป้องพื้นที่อธิปไตยในเขตที่มีการประจำอยู่นะครับคุณผู้ชมครับนอกจากนี้พาคุณผู้ชมไปดูที่เพจ Army Military Force ครับเขาได้โพสต์ภาพรถถังของไทยในสภาพที่กระบอกปืนใหญ่เนี่ยแตกแต่คุณผู้ชมฮะก่อนหน้านี้ต้องบอกว่ารถถัง VT4 คันนี้นะฮะเขาเนี่ยมีการที่จะปกป้องอธิปไตยของไทยและมีการสู้รบอย่างหนักหน่วงในพื้นที่บริเวณชายแดนไทยกัมพูชาถามว่าเราปกป้องอธิปไตยของไทยหนักแค่ไหนคุณผู้ชมดูสภาพรถถังที่อยู่บนหน้าจอโอ้โหดูสิฮะเสียหายใช่ไหมเนี่ยเสียหายยับเยินเลยนะครับเขาเนี่ยมีการโพสต์เอาไว้บอกว่ารถถังหลัก VT4 เนี่ยที่ผลิตในประเทศจีนของกองทัพบกไทย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อย่างรุนแรงใ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ยิงโจมตีใส่ตำแหน่งทหารของกัมพูชาในพื้นที่แนวหน้าเขาบอกว่ายิงอย่างหนักหน่วงจนลำกล้องของปืนมันแตกเลย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ถ้าหากว่าเรายิงช้าก็อาจจะไม่ทันการกัมพูชาเขายิงใส่มาเรื่อยๆไง BM21แล้วก็ไหนจะเป็นอาวุธอีกเยอะแยะมากมายที่เขาระดมมาในการที่จะคุกคามประเทศไทยของเรานะครับนอกจากนี้คุณผู้ชมครับเขาบอกว่าระบบเล็งเป้าส่วนหนึ่งเนี่ยก็คือของระบบการควบคุมการยิงนี่แหละของรถถังหลัก VT4 แล้วก็ระบบเตือนภัยเรเซอร์เนี่ยก็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ด้วยเช่นเดียวกันก็ทำให้มีพลทหารของประจำรถถังนะฮะเป็นพลประจำรถถังคุณผู้ชมครับ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รวม3 นายต่อมาเนี่ยก็มีคนเข้าไป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นะครับซึ่งก็เป็นทหารที่เข้ามา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ระบุว่าไม่รู้อะไรเนี่ยอย่าเพิ่งเม้นนะคือบางคนบอกว่าเอ๊ะทำไมรถถังเนี่ยถึงต้องมีลำการยิงแตกทำไมปืนแตกทำไมเราเอารถถังสภาพแบบนี้ไปใช้ในการสู้รบล่ะรถถังเราคุณภาพไม่ดีหรือเปล่าคือคอมเมนต์คนที่เขามองเห็นแค่ภาพแล้วก็มาคอมเมนต์เชิงตำหนิ얼마 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전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을 전해드렸었죠. 최첨단을 자랑하던 태국 육군의 중국산 VT4 전차 한 대가 격렬한 포격 도중 갑자기 주포가 터져 산산조각 나버린 것인데요. 적의 공격도 아닌 자체 결함으로 전차의 포신이 터져나가자 현장의 병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태국군 당국도 즉각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진짜로 폭발한 것은 전차보다도 태국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번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군의 방침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전쟁 발발 이후 태국이 캄보디아를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찍어누르게 되면서 민심이 조금 나아지고 있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얼마 가지도 못해서 전차라는 상징적인 무기가 적습도 아니고 자체 결함 때문에 폭발해서 캄보디아의 조롱을 듣는 상황이 되자 여론이 되려 크게 역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민심을 무시하더니 그래도 군사력과 안보는 챙겼구나 하며 안도하다가 그러면 그렇지의 품질 미달 전차로 비리나 저질렀구나 하는 반응으로 뒤집힌 겁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이 되죠. 사건 소식이 퍼지자 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해외 국방 전문 매체들조차 값싼 수출형 무기가 과연 강도 높은 실전 운용을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산 장비의 내구성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반향이 태국 안팎으로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태국 사람들은 국제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태국군이 애써 감추려 해도 현재 SNS와 현지 언론 댓글창에는 불만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 제품을 산 건 어리석은 짓이었어. 태국군은 구매할 때 품질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뇌물을 주는 업체를 우선시한다. 두부 건물, 두부 탱크, 두부 잠수함. 우리 군인들은 훌륭하고 숙련됐지만 중국제 무기는 그다지 신뢰할 수가 없네. 어린이날 행사에 탱크가 등장했어요. 저는 중국 팬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새로운 회사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K2도 훌륭하고 러시아의 T-90M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국산 K2는 아마 훨씬 좋을 거야. 중국제는 뇌물만 많이 주고 품질은 이 정도밖에 안 돼. 한국산 K2가 낫습니다. 중국산은 여전히 품질이 떨어져요. 중국이 태국의 진정한 적이다.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들과 보도를 본 태국 누리꾼들은 거센 분노와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무기는 못 믿겠다는 내용으로 도배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전차를 사와야 한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이건 단순히 태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우호적이거나 해서 나오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한국 전차를 가질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현재 태국에서는 그동안 중국 무기의 저렴한 가격만 믿고 써왔건만 정작 결정적일 때에 제값에 반도 못한다는 한탄이 터져 나옵니다. 태국이 애초에 VT4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가격 경쟁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노후 전차 교체 사업 당시 태국은 러시아 T-90S, 한국 K1A1, 중국 VT4 이렇게 세 가지를 최종 후보로 올려놓고 비교했습니다. 결국 가장 저렴한 중국제 VT4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산 전차는 경쟁에서 탈락했죠. 그해 태국은 1차분 VT4 전차 28대를 약 49억 바트에 계약하며 중국산 전차의 첫 해외 고객이 됐습니다. M1 에이브람스나 K2, 레오파드2를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우리에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게도 아주 납득이 안 되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사정에 태국한테 가격은 1순위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이 제시한 가격은 중국의 1.25배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제한도 제법 저렴한 편이지만 중국산의 가격 공세에는 어쩔 도리가 없죠. 중국은 VT4의 공식 수출 가격 65억 7천만 원을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깎아 대당 13억 4천만 원에 제시했으니까요. 이 한 방으로 중국은 당초 최유력 후보였던 러시아의 T-90S를 단번에 떨어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K2도 아니고 K1이 후보 기종이었습니다. 국내 전차가 K2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K1 중고품과 관련 업그레이드 기술을 수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했던 사업이었죠. 엄연히 말해서 K1의 성능은 그렇게까지 뛰어난 게 아니다 보니 한국 입장에서도 아예 가격을 완전히 후려쳐버리는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중국 전차를 얻게 되었고 이번 전쟁은 그 영광스러운 첫 실전이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포심 폭발 사고로 그 믿었던 가성비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태국 누리꾼들은 한국 전차 제쳐놓고 겨우 이런 걸 샀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책임지고 중국제 전차 전부를 한국 K2로 바꿔오라는 격한 반응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값만 싸면 뭐하냐는 냉소와 함께 중국산 무기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어떤 댓글에서는 태국인들이 얼마 전 겪은 악몽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얀마 강진 때 태국 방콕에 있던 한 고층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죠. 놀랍게도 주변 모든 건물이 멀쩡했는데 오직 그 빌딩만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문제의 33층 빌딩은 중국 국영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었고 이 사고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정부 조사 결과 설계 시공 결함이나 부적격 자재 사용 등 부실 시공 정황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결국 중국과의 협력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태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차 폭발 사건의 댓글에서는 VT4 전차도 무너진 건물과 같은 철제를 써서 만들어진 것이냐는 비아냥이 달렸습니다. 중국에 일을 맡기면 죄다 무너지고 터진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건설부터 군사 장비까지 연달아 터진 중국산 품질 논란에 태국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믿었던 값싼 중국 제품이 오히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 분노와 허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에서는 뒤늦게나마 K2 전차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 전차를 외면하고 도입한 중국 전차가 폭발하는 사이에 한국은 K2 전차의 해외 수출에 2번이나 성공했습니다. K1A1보다도 훨씬 발전된 세계 최고 수준 성능에 도달한 강력한 전차가 폴란드와 페루에서 선택받았죠. 한때 한국 전차를 손에 넣을 수도 있었던 태국은 이들이 한국으로부터 새 전차를 얻고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각각 지상군 패권까지 노려보는 상황이 더없이 부럽습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은 무슨 중국산 싸구려 전차를 샀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라 캄보디아 따위한테 군사 도발이나 당하고 심지어 그 전차가 터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울분은 감히 헤아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이제라도 K2를 사오라는 외침이 나올 수밖에요. 우리에겐 솔직히 남의 나라 분쟁처럼 보이던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뜻밖의 팔지도 않은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K2 전차이다 보니 태국에서도 이제서야 한국산으로 갈아타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의 전차 폭발이 촉발한 이번 사태는 앞으로 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 무기를 사는 것은 한 번 더 망설이게 될 테죠. 그리고 그 경우 이들이 눈을 돌릴 곳은 자연스레 한국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